그러면 그거 없어. 이거 있잖아. 이 정색인데 시청도 나가면 안 되나? 그 오래 하냐 이게 뭐 10년 넘었어요. 자, 그다음 시작 계속 할까요? 목소리 주역하셔야죠. 근데 더 주역 시간이 기획들이 있어요. 앉으세요. 뭔 과목? 자리에 앉으세요. 전쟁이라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전쟁 준비하는 사람이 전쟁 연습하는 사람. 전쟁 준비는 묵자라든가 장비라든가 무기 이걸 준비하고 준비해 놓은 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쟁 연습이야. 그럼 이제 거기서 덕가배로 거기를 가요. 조금 되고 뭐 이제 한국 공부를 해서 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역 시간은 제 3편 괴사 제 3편 7장 8장에 불출 호전이는 이 책으로 370쪽 네 번째 문장이 되는데요. 요거는 주택절괴 수교의 말씀을 동작에서 구현하고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인데, 주택절괴는 370. 370. 네. 절이라는 게는 그 마디절자죠. 마디절자라고 하는 거는 뭐 굉장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절자. 여기 60번째죠? 60번째 맞아요. 60 60번째. 네. 한절 중부소가 기존이죠. 그러니까 60번째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64궤지만 64궤는 60갑자, 속칭 60갑자, 갑자에서 계까지 60도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나머지 4개는 어머니 모태와 같은 태궁과 같은 거기 때문에 태생명하고 어머니하고는 중복이 되니까 그건 치지 않고서 모태를 치지 않기 때문에 64궤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60으로, 그래서 그 60번째에다가 그 마디절자를 놓은 것도 아마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주택절개면 어떻게 모양이 어떤가요?
맞나요? 네. 모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주택. 이 물의 자연물로서의 물을 형상으로 가지고 있는 괴는 구덩이에 담겨 있는 괴. 그래서 구덩이 감자, 감괴. 감괴 모양은 외우시면 아시겠지만 감중년, 가운데가 이어졌다. 감중년. 그 다음에 연못은 위에가 물이고 밑에는 양으로서 딱딱한 바위나 또는 뭐 물이든 흙이라도 좋아요. 그래도 딱딱한 양이 받치고 있어서 물이 고여있는 모습. 그래서 연못인데 연못을 상징으로 하는 괴는 해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괴가 별괴인데 별괴는 몇 번째냐면 60. 마디를 이루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때를 여다 때 시자를 붙이면 시절, 계절 할 때는 마디. 이 마디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인데 시간 개념 글자가 이제 대나무에 비유되어지는데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가 있는데 요게 뭔냐면 간괴예요. 간괴. 간으로 이게 칼도자. 간에서 딱 자르는 거예요. 이게 8개로 해석하면 간이 뭐냐면 소나무개이기 때문에 부모, 장남, 장녀, 소남, 소녀, 중남, 중녀, 소남, 소녀. 동영상 꺼졌어. 소남, 소녀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이제 소남, 소녀는 하나의 대수가 끝나는 거고 그래서 칼로 간괴해서 칼로 끊어지는 것. 그래서 간에서 이제 다시 소남 소녀가 간태가 합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후천이 끝나고 다시 이제 한 세대가 장남장녀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절괴는 마디라는 뜻인데 간괴해서 끝났다. 간에서 잘린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간괴를 보면, 절괴를 보면 절은 형하니 고절은 불가정이니라. 그러고서 이제 단활 이렇게 이제 328쪽에 327쪽에는 그 그림이 그려 있고 그림이 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절은 형하니 고절은 불가정이니라. 이거 전부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이것이 이제 괴사예요. 그렇게 괴사는 누가 썼다고 했죠? 괴사는 그 나라의 문왕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단활, 그 다음에 이제 단활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활은 누가 썼어요? 단사는 12개 하나예요. 12 중에 하나인데 단은 단상사가 있고 단하사가 있어요. 상경 30개 꾀를
건교에서부터 말하자면 감리 입괴까지 30개 꾀가 상경이고 그 상경의 그 30개 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단사가 있는데 그 단사가 단사 상편이라고 해요. 상편.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36개 궤마다 단사를 써서 공작해서 써서 붙여놨는데 그것은 단사 하라고 해요. 하경. 단상, 단사. 그렇게 해서 상사도 이제 상경이 있고 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대사도 상편이 있고 하편이 있어요. 그래서 6편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공부한 설괴편, 그 다음에 서괴편, 그 다음에 잡괴라고 하는 편이 있고, 그 다음에 건곤괴에다가 문언이라고 하는 문언, 말씀은 그러면 말씀은 문명, 인간, 인문 문화의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에요. 건곤괴에만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 10편이라 그래서 12기라고 한다.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익 중에서 괴를 설명하고 그리고 괴 말씀을 설명하고 한 부분이 단사다. 단사. 그래서 단화 이렇게. 그러니까 단인데 뭐에 대한 단이냐면 절괴에 대한 단이라는 말이죠. 요거를 이제 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단사회가 있는데 단사회 그 끝에 보면 4번째 줄에 보면 가마를 했으니까 가마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328쪽의 마지막 줄까지가 단사예요. 근데 그 마지막 줄만 한번 보면 천지절이 사시성헌하니 절이 제도하여 불상대하며 불해민하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지가 마디가 지어져서 사시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시간의 마디를 말하는 거예요. 요 문장에서 보면 시간의 마디를 우리는 사계 끝에다가 이 절자로서 사계 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이라는 말은 여기서 원래는 대나무 마디인데 대나무 마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마디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지가 시간의 마디를 이루어서 사시가 이루어지고 지나니 절이 제도하야 절이라고 하는 이런 괴의 그 의미 또는 괴가 제도를 하는 거예요. 제도. 도수를 말하자면 우리가 무슨 제도 하잖아요. 그 제도라는 말은 여기서 나왔는데 어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제도. 무슨 제도. 그런데 이 제도라는 말은 마름질할 제자에다가 도자예요. 1도, 2도, 3도 할 때 도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어떠한 종류와 절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도는 그러니까 어떤 절차 시행하는 절차나 제도 이것이 말하자면 어떠한 절차나 그 기간을 말하는 거니까 제도라는 말이 이렇게 먼 데서 온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말 문장에서 그 글자에서 풀이한다면 도수를 말음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도수하면은 뭐 380도에서 이건 30도다, 뭐 삼각형의 내각은 뭐 안에는
180도다 뭐 이런 정도 하는 도자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도는 그런 도만이 아니라 시간의 어떤 사이클 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는 시간으로 말하는, 공간으로 말하는 몇 도 해서 360도, 원은 360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도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사이클도 도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시간 사이클을 마름질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계절 또는 무슨 절을 통해서 시간의 기간을 시간의 거리를 이렇게 마름질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절괴의 의미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불상제, 불해민 그 절괴가 그러면 어떠한 의미냐? 아무리 제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뭐 재물을 손해 가게 한다든가 백성들에게 해롭게 가는 그러한 제도는 이게 제도가 아닌 거죠. 사실 잘못된 제도죠. 여기 이 절이라는 것은 제도로서 절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재물을 상하지 아니하고 또 백성을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군자는 이것을 이 절괴의 의미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수도하 그 다음 줄에 후반에 보면 밑에 부분에 보면 군자 이하야 군자가 이것을 써서 제수도하며 의덕행하나니라. 그러니까 제도만 얘기하는 아니라 거기 덕행을 얘기해요. 도덕적 행위를 이 절차를 통해서 도덕적. 그러니까 예자에다가 이 절차를 붙여서 예절이 되는 거예요. 예절, 절차. 그러니까 이 의덕행이라는 말은 도덕적 행동을 하는 그러한 것을 삼의한다. 의를 삼의할 위치하니까 말로 옳고 그름을 논의하는 것이죠. 회의하고 논의하는 것. 그러니까 제수도. 그러니까 여기서 제도라고 앞에 제도라고 하는 것은 수도를 말하는 거다. 수도는 시간적인 그런 말. 그러니까 주역에 있어서의 절개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고 그 중에서 어떤 말을 갖다가 공자께서 인용을 했느냐면 바로 첫 번째 초구는 이렇게 초구는 거기 322쪽에 두 번째 줄 초구는 뭐라고 했어요? 초구는 불호정이면 그 말을 갖다 인용한 것이 지금 진도 나가는 370쪽에 세 번째 문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인용을 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불호정이면 누구라 하니 여기서부터 이제 진도 나가는 거예요. 앞에 거는 이제 이것을 인용해 오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불출호정이면 누구라 하니 이건 뜻은 뭐냐면 때가 되지 않았는데 때가 돼야만 호정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호정이라는 말은 요즘은 안 쓰지만 옛날에는 썼어요. 호정 출입을 했다. 호정 출입 알아요? 호정? 집안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호정 출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인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 그냥 호정 출입을 하세요. 이렇게 했던 것이 옛날 얘기인데 지금은 그런 얘기 다 없어졌어요. 더구나 무슨 문자 카톡이니 SNS니 이런 거 때문에 긴 문장을 안 쓰고 짧게 쓰고 그러니까 어휘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옛날 쓰던 말들은 다 없어지게 그건 죽은 말이라고 해요. 사어가 많아요. 이 호정이라는 말은 문 안에 뜰이라는 뜻이에요. 호정.
그러니까 문안은 나가지 않았다. 호정을 나가지 아니하면 무구리라. 무구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갈 때가 안 됐으니까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가지 않는 것이 않으면 허물이 없다. 손해볼 일도 없고 다칠 일도 없고 너 무슨 변고를 당할 일도 없다. 그러니까 불출호정하면 허물이 없다. 무구리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절괴 첫 단계가 그래요. 첫 단계. 그러니까 그러면 절괴, 수택 절괴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했어요? 어느 때는 집안에서 나가지 말만한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어디 나가는 게 좋고, 어디까지 나가는 게 좋고,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초요 다음에서 2요, 3요, 4요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 이것만 가지고 우선 불출호정이니 지 통색이하라. 야, 여기 이제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 보면 319쪽인가요? 29쪽이죠. 329쪽에 보면 불출호정이니 상원 여기서 궤도 상이 있고 효마다도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활은 공자가 쓰신 상활인데, 상활도 상경의 상활을 합치면 상편이라고 해요. 상사의 상. 그 다음에 하경은 상사의 하. 그럼 상경의 상사는 몇 개예요? 30개에다가 괴에 붙어있는 상사가 있고, 한마디씩 다 있고, 한 문장씩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활하고 초구도 상활이 붙어 있어요. 초구라고 하는 그 옆에 그 전에 상활, 택상유수, 절이니 조금 전에 했던 그것은 이 효에 대한 상활이 아니고 괴에 대한 상활이에요. 그러니까 괴에 대한 생활을 몇 문장이 있겠어요? 64의 문장. 4문장의 상활을. 이것은 무슨 상이라고 하냐면 이건 괴상이라고 해요. 이거는 괴상이라고. 괴에다 붙인 상이다. 64괴마다 이게 사괴는 아까 얘기한 대로 괴상은 누가 썼다고 하냐면 문왕이 썼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한 괴에 몇 초씩 있어요? 6초씩 있으니까 64 곱하기 6을 하면 어떻게 돼요? 384효. 이 효에다가 다 한 말씀을 한 말씀씩 문장씩 붙여놓은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효사. 효사인데 그 효사는 누가 썼다고 그랬죠? 문왕의 아들 주공. 문왕의 아들 주공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얘기한 상을 또 붙였어요. 이거는 효의 상이라고도 하고 대상에 비해서 작은 상이다. 소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상에 대한 말씀을 상사라고 하고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상활로 돼 있죠. 상활. 사라고 안 했고 상활. 그러니까 상에서 말하기는 그것을 상사라고 하는데, 상활, 대상, 소상 합치면 384에다가 64를 합치면 문장이 얼마 돼요? 448. 거기에 이제
혼란스러울지 모르지만 미리 얘기하자면 건괴 용구라고 하는 게 용구효가 있어요. 하나. 그 다음 건괴 용육효. 여기에다도 주공이 효사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얼마가 되냐면 450 문장을 주공이 썼어요. 그게 효사예요. 그게 효사. 그 효사하고 괴사까지 합치면 그걸 합쳐서 계사라고 한다. 지금 계사라고 붙였는데 그 계사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계사에 대한 여기는 그러면 계사라고 하는 계사 상편 하편 했는데 그 계사라고 하는 말은 그 계사를 효사나 괴사를 공부하고 해석하는 방법, 풀이, 예 이런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역 전체에 대한 주역의 문장을 보는 방법뿐만 아니라 주역의 이치를 사실은 다 계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사를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50? 450. 그러니까 여기서 불출호정이는 누구니라 한 것은 이건 주공이 쓴 거고 상활 불출호정이니 지통색 열세라 야라고 했는데 열세라 이렇게 불을 고치는데 그건 뭐 다음 얘기하기로 하고 불출호정 지통색이야 요 문장은 공자가 쓰신 거예요. 그럼 불출호정이 이제 어떤 말이냐 지금 말한 대로 아직 문 밖에 나갈 때가 안 됐는데 나가서 무슨 사회생활을 하거나 출세를 하거나 또는 뭐 정치를 하거나 이러한 시기가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활동할 시기가 안 돼서 호정에 나가지 않으면 허물이 없어. 괜찮아. 그러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불출호정이면 누구라. 그런데 불출호정의 뜻을 여기서 상활 불출호정은 다시 말하면 불청호정이라고 하였으니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통색이라 통하고 색은 뭐예요? 막힐 색자죠. 막힐색. 운수가 비색하다 할 때 색자입니다. 막힐 색자. 그러니까 통하고 막히는 것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때가 안 됐다.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불출호정하라. 호정을 나가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주역에서의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절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절개는 주역에서의 시간의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하면서 여기다가 60번째에다가 놓여놓은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서 상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서 이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상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문화적 상징성에서 말씀을 한 거다. 이미지를 인간적, 인도적 이미지에서 말씀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상은. 그러니까 괴상에 뭐가 있냐면 택상유수 절이니 군자 이하야 제수도하며 의덕행하라니라 이렇게 군자야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놨잖아요. 그러면 효도 사실은 군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효도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의 어떠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가 흉할 수도 있고 길할 수도 있고 이제 그 효사에는 길, 흉, 누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문문화적 인간의 어떤 삶의 어떤 그 응용하라고 해석을 해놓은 것이 상환이다. 그러니까 이 절구의 초효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시간이 통해야 될 시간인가 막힌 시간인가를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지 통색 열쇠라. 통색을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불철 오자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구가 되는 거다. 허물이 없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것을 그 예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자왈 371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왈 난지소생야 즉 언어이위 개니. 근데 그 포정에 나가고 안 나가는데 그 말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난지소생 그 어지러운 세상 지금도 세상이 어지러운데 뭐 항상 평화라고는 아니지만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러운 난리 속이에요. 난리가 생겨나는 바는 곧 언어이익의 말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말의 단계 때문이다. 처음에는 뭐 불신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촛불 들고 나와서 처음에는 뭐 반대하는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탄핵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작전의 단계를 가지고 아마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언어를 통해서 난이 생기는데 그 첫 단계 단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분불일적 실신하며 인군이 비밀을 지키지 아니하면 언어의 단계로서의 비밀을 지키지 아니하면 비밀하지 아니하면 숨기지 아니하면 실신하며 무슨 작전을 미리 얘기했다가 하면 따르던 사람, 그걸 모르고 따르던 사람이나 또는 저간 사람이 배반하고 가버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신이야. 신화를 잃어버릴 수도 있으며 신불밀적 실신하며 그러면 신화는 또 어디냐? 신화는 비밀을 지켜야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말을 하게 되면 불밀하면 실신이요. 잘못하면 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화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말실수가 잘못하면 화가 돌아오는 거예요. 인군이 지도자가 실수를 하면 말을 안 해야 될 말을 하면 백성이 떨어져 나가고 말하자면 신하가 떨어져 나가고 신하를 잃어버리고 신하를 잃어버린다면 신하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되죠. 죽는 거죠. 신하가 지켜야 할 말을 지키지 않고 비밀을 지키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해놓으면 자기 몸을 잃어버리게 되며 기사불밀적 해성하는니다. 어떤 일을 도모하는데 기사는 뭐 여기 몇 기자인데요. 뭐든 그 기틀 기자라고 봐야 돼요. 일의 기틀, 일의 어떤 그 모멘트,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 기회, 모멘트, 그것에 그 어떠한 그때한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불밀적 그 비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해성하느니라. 그 성공하는데
해가 돌아되는 것이다. 뭐 하여튼 뭐 예가 될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하려고 할 때 그 만약에 사전에 누가 발각했으면 되겠어요? 아니, 해서는. 그러니까 이 절구의 초유는 그러한 때가 안 됐으니까 불출호정하는 불출해야 될 때인데 그것이 호정을 나가게 된다면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사관이 생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일을 계획하고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미리하지 아니하면 비밀하지 아니하면 성공하는데 해가 되나니 시로 이러므로 군자는 뭐 결론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군자는 신밀히 불출하는 말을 조심하라. 비밀을 삼가해서 내놓지 말아요. 그러니까 불출호정이라는 것은 뭐 어린아이니까 나가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때가 조심하고 있을 때지. 지금 잘못하면 그러한 해석을 그러니까 불출호정이면 누구라는 해석은 광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신밀히 불출 삼가해서 비밀스럽 삼가하고 비밀 삼가할 신자가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까? 모든 게 신중하니까. 군자는 그럼 군자의 인격성은 바로 조심 함부로 하지 않는 경거망동하지 않는 신밀히 불출하는 그런 자세. 이 신자는 이게 마음신전의 참진자였어요. 마음의 참마음은 바로 신중하는 거예요. 신자가 여러 가지더라. 이 마음신자가 사실은 이게 이제 염통을 그린 거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글자로 이제 변화한 마음심자를 글자로 변했는데 이 마음심자의 변형이 이런 글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한자 빼놔버리고 두 점만 찍어서 이걸 다 신방변이라고 해요. 이거 간단해요. 요것을 꾸꾸러진 걸 펴고 두 점을 그냥 살려서 이렇게 늑점을 찍은 거예요. 이 글자는 어떤 자가 있어요? 사모할 못자. 연애할 때 사모한다고. 마음심지 되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공손공자. 공자도 이게 두 자를 늑점 찍어야 돼요. 하나는 길게 해야 돼요. 여기는 이 신방변을 많이 있죠. 지금 여기 참진자는 신방변에 요걸 반드시 해서 하고 다 늑점 이제 하나 빼버리고 간소화한 거예요. 간체자, 요즘 간체자 아저씨 간소화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인데 이 마음이 참진자. 삼가한 마음은 참마음이다. 참마음은 삼가하는 것이다. 참마음은 삼가하는 것이다. 조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장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실은 7개지만 여덟 그 안에 앞에 것도 어느 개를 얘기하면서 봐서 8개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활, 자격자, 기, 지도, 흔적. 요거는 어디에 나온 무슨 몇호 효사냐? 자격자, 기, 지도, 흔적. 근데 요것이 그 효사를 미리 얘기한 게 아니고, 요거는 효사를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 공자의 말씀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괄한 부분이 바로 이제 부차성이라 치부진, 부차성 치부진. 요 여섯 글자가 말하자면 효사를 인용하면서 그것을 이제 중간에 얘기를 하고 앞뒤로 아래 위로 공자가 설명하신 거예요. 해석을 예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끝에 가서 결론에 가서도 또 여괄 부차성 치부지라 하니 부지 초야라. 이렇게 말씀을 한번 요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는 밀수했고요. 진도에 지장 있고 내일 다음 주 그건 다음 주. 다음 주에. 이거 빼놓으시면 안 돼요. 쏟아질 때. 예. 다음 주에 가져오세요. 포문줄로 이렇게 통영가지고 갖고 계세요. 네. 다음 주에. 다음 주 진도 빨리 나가면 할 수 있는데 다음 우리 다음 항상 주 갖고 있어요. 오셔요. 갖고 다녀야 되겠네. 이거? 예, 갖고 다니세요. 책이다. 전개를 잘 뽑으셔야 돼요. 그거 지금 나눠드리는 거는 국가치는요. 국가치는 가방에서 넣으면 373쪽에 배연지수 50인이 여기 할 차례예요. 여기 할 때 그냥 요거 하면서 한번 꼭 그런 건 아닌데 옛날에 하던 분들이 이런 걸 해서 해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뭐 복습도 안 하고 그냥 계속 했는데 복습해야 지난 시간에 300 이게 지금 4주체인가 3주체인가 모르겠네. 8장 368쪽에서부터 지금 배울 때까지 370쪽까지 368쪽에서부터 성독을 한번 하십시다. 명하기 제음이언을 우는 합이 음지에 있거늘 그 새끼가 화답하여 말하되 그렇다고 하니 그렇도다. 그러고서 이제 아유 호작하야 오여이 미지라니 요것이 풍택 중국괴 부이효의 의사고 그것을 설명하시는 것은 저와 이하가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동인 청하동인께 하천대유 청하동인 잘 아시죠? 하도 신문에 오르내려서 뭐 뭔지는 모르지만 들어온다. 그게 이거 하천대유 수역에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천하동인 여기 봤잖아. 천하동인께 동네 이름인 줄.
줄 알았어. 어쩐데. 하나 동인께 구호효 동인이 선호도의 후서라 하니 하여튼 근데 지금 선소의 후호도 아닌가 모르겠네. 지금 처음에는 묻다가 지금 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원래는 여기 5호에 보면은 선호도의 후소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뒤에 웃는다고 지옥에 그러는데 있는 말이구나. 동인께를 잘못 인용해서 선소의 호도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육이라 초육효 태풍 대과께 초육효 자용백문이 누구라 하니 자와 그 다음 장이 그 다음에 이제 지산겸괴 15번째 지산겸괴 구사묘 노교민이 군자 유교민이 길이라 하니 이것에 대한 공자님의 설명. 그 다음에 다섯째 번째로 항룡인이 유해라 하니 요거는 건괴 중산 건괴 상부효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전 시간에 한 불칠 호정, 이걸 이제 수택철괴, 초구효 여기까지 우선 성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명하기 재우면을 시작. 명하기 재우미 너를 의지하나니
한룡이 묻어가며 부지런히 어이 기공하는 자야 더건성이요 영공이 겸양을 시공하야 니 존귀를 한룡이 유해하는 자를 기하여 구이무인하여 여인이 대하이 무라 시동이 회하라 불출호령이 무라니 자왈 만지소생야 정서이길니 군골밀주 필신하며 신골밀주 필신하며 사밀주에서 하나님 자, 자활 자격자 기지도 혼자 여과를 부차승이라 치구지라 하니 우야자는 소인지사야오 승야자는 군자지 덕야니 소인이 승 군자지라 도 사탈지으며 상을 많고 하를 풀라 도 사벌지으니 만장이 회도며 야용이 회음이니 여괄 부차승 치구지라 하니 도지 초야니라 회라. 글자는 뭐 글자를 또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여하튼 뭐 어려운 글자 도적도자는 아시고 알지자 다음에 도적도자 그 다음에 부라고 하는 건 질부자죠. 질부자 등에다 짊어진다. 그래서 부차승 차는 또 이런 의미예요. 등에다 짊어지고 또 탔다. 탈승자. 승차라고 하면 요즘 많이 쓰죠. 승차권. 그 다음에 이룰치 구자는 도적구. 구자는 외구라고 할 때 많이 쓰거든요. 지금은 외구라고는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외구라고 썼어요. 작을 외자에다가 도적구자. 키는 작아가지고 침몰을 많이 해줘. 난쟁이로. 난장이로. 그 다음에 이룰치, 구지를 이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질구자, 이제 부차승 치구지라고 하는 글자와 뜻을 설명한 거예요. 부야자는 부라고 하는 것은 소인지사. 그 다음에 승야자는 군자지덕. 소인이 성 군자지. 어려운 글자는 군자지 기할 때 그릇 기자. 기구라는 뜻이죠. 도적도자가 앞에 나오는 거. 사탈지, 생각사자, 뺏을 탈자는 뺏을. 강제로 뺏으면 강탈했다 이런 거. 탈자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윗상자 밑에는 그 만자는 무슨 만자? 출렁일만. 거만할 만. 거만하다 할 때 겉자에다 이 만자를 쓰여서 거만인데 그냥 거들먹거릴 만자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포자는
이건 이제 싸나울 포라고도 하고 이제 폭이라고 해요. 폭군 할 때는 폭이고 여기서는 포라고 해요. 포화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자를 쓰기도 하고 기억자를 빼고 포라고도 하고 예. 폭군이라고 할 때는 포군이라고 하나 폭군이라고 해요. 기억자를 붙이고 사벌지의며 벌 칠벌자지요. 정벌하다 침벌하다 칠벌자. 네, 만자 그 똑같이 만자고 만장 완장이 장자는 숨길장 감출장. 회는 가르칠 회. 말로 여러 번 이게 매자는 여러 번 매번 말로 얘기하는 것이 말로 가르치는 게 이제 회죠. 가르칠 교자는 말만이 아니라 가르칠 교자는 이제 보고 배워라는 보고 배우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범으로 보여주는 가르치는 이 말로 가르칠 때는 회다. 그러니까 가르칠 기억보다는 좀 좁은 뜻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도덕자고 이건 야금할 야자예요. 삼수변에 쓰면은 다스릴 치자고 두 개를 하면 야금야. 사실은 야금하면 이게 두 점은 얼음을 의미하는데요. 얼음. 삼수는 물을 의미하고. 그래 겨우동자도 이렇게 밑에다가 두 점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얼음을 얘기하는데 찬걸 얘기하는데 야는 사실은 야금을 하려면 불에다 달궈야 되는데 불화자를 그러는데 불에 달궜다가 찬물로 이렇게 두드리고서 찬물로 이제 또 이렇게 식구는 그래서 아마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야금술 쇠붙이를 녹여서 이렇게 다른 걸로 만드는 주조해서 만들고 이런 거 야금술이라 그러죠. 다듬을 야자 풀무예요. 다듬을 야자라고 해요. 여기서는 풀무로 쓰는데 풀무야라고 하는데 야금할 야자인데 여기서는 다듬을 야자예요. 그러니까 풀무로 쇠를 달궈서 다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음, 가르칠 회, 그다음에 음탕할 이거 음탕을 음자입니다. 그다음에 여괄, 여기는 여괄이라고 여기 자격자 지도원자에서 거기는 공자께서 자격자 지도원자 요 말씀을 먼저 한 다음에 여괄을 했잖아요. 근데 이 여괄은 앞에 나온 서론에서 한 여괄이고 이건 결론으로 하는 여괄이에요. 여괄 부차승 치부지라. 부차승이라 위에는 토를 그렇게 했는데 부차승이라 치부지라 하니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토를 중간 토를 빼고 부차승 치부지라 하니 이렇게 했네요. 뭐 다른 쪽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도지초야라. 불초. 원래 오른쪽에 이 손수변이라고 하는데 제방변이라고도 하고 손수변이라고 하는데 제방변이라는 말은 제주제자하고 모양이 같으니까 제주제자에 제방이라고 하는 거고 원래는 손수변입니다. 손수는 원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이렇게 셋은 뭐냐면 그건 5 손가락을 그린 거예요. 거기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략 아까도 마음심으로 생략하듯이 점을 생략하듯이 한 획을 생략하고 이렇게 제방변으로 손수변입니다. 제방변이 손수변. 손으로 이게 오른쪽만 해도 이게 불 소자예요. 이건
이거는 손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 부르는 거예요. 입으로 부를 때는 소라고 하고, 그걸 이제 사람이 데리고 와서 하는 거는 초라고. 데리고. 움직여서. 그래서 초대장 할 때는 소대장이 아니라 초대장을 쓰죠. 오른쪽만 해서 이걸 부르는 건데, 초대한다거나 할 때는 가서 데려오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여튼 인도하는 초대장 글을 써가지고 초대장을 보내서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초장을 손수건을 써서 뭐 하게 한다. 부르게 오도록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 초장입니다. 그 이제 요 구조를 여과할 때 여과한 부분은 매수핵괴, 매수 삼용, 책을 찾아보시면 221쪽에서부터 225쪽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이 핵괴입니다. 핵괴는 물해를 상징하는 뇌괴. 뇌는 진괴죠, 진괴. 비 올 때 물에 치고 말이죠. 물은 아까도 구덩이에 담겨져 있는 구덩이 감자. 이거 험한 것이고, 이거는 지는 이렇게 아래에서 양이 막 밀고 올라오는, 그래서 진동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래 물이 있고 위에는 우레가 치는 홍수도 나는 분이 우레 치고 엊그제 비는 그렇게 안 왔나요? 번개 치고 안 왔나요? 왕해초 같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겨울에 얼었던 땅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풀어지네. 그런 의미. 이게 진동, 물의 밑에는 물이 있고 위에서 진동하면 이제 모든 생명이 이제 싹 트기 시작해서 흘려서 싹 트게 되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초, 이게 음요니까 뭐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처음이니까 초요라고 했고, 음은 뭐라고 하는데? 초요. 양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음은 6. 네. 양은 9. 그러니까 여기는 음이니까 초요.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구이. 음은 양인데 이 두 번째다. 양인데 두 번째다. 이건 음인데 세 번째다. 육삼. 지금 이제 육삼요의 호사가 이거. 그 다음에 여기는 구효로 네 번째다. 부사요. 그 다음에 6오효. 그 다음에 3육효. 이거 그냥 이 괴를 보면은 이 괴 이름 뭐 외워야 되겠지만 뭐 이게 무슨 효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그 괴 효의 내용은 못 외우더라도 이렇게 매길 줄 아네. 그러니까 여기는 초구, 구이, 63, 그 다음에 95, 3. 그거는 할 줄 알아야 돼. 우선 지금 단계에서 들어보고. 자, 그러면 우선 핵괴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지식을
글자 뜻으로는 이제 풀 해자예요. 풀 해자도요. 이것도 이게 뿔각자가 여기 뿔각자예요. 뿔각자에다가 이쪽에는 뭐냐면 칼도자. 그 밑에 글자는 뭔자냐면 소자. 그러니까 뿔을 칼로 잘 풀어내는 거예요. 잘 받아내는 그게 잘 푸는 것이다. 뿔을 뿔각자. 뿔을 뼈하고 뿔 부분하고 이제 살 부분하고 이렇게 이거 칼제비는 잘 하겠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육감을 하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그러겠지만 그거를 하는 거는 잘 풀어내는 거죠.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풀했자는 그렇게 글자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게 한자 문화는 기본으로 농경 문화 소 중심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농경 문화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벼농사 그런 문화에서 한자 문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교 문화도 사실은 농경 문화의 기본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뭐 서구의 뭐예요? 유목 문화는 사실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식사 도구 자체가 무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격적이고 유목 문화는 사실 공격적이에요. 평화보다도 싸움을 잘하고 때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동양 문화는 이게 너무 평화적이에요. 그래서 투쟁이 약한 거예요. 투쟁이 약한. 서구 문화는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역시 양당 정치라 가지고 이거 말하자면 경쟁을 하죠. 근데 그런 제도적인 면에서는 유교 문화는 제도적인 면에서는 인간성이 중요하고 그 말하자면 그 위치에서 그 임금이 중요한 거다. 다스리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제도는 그렇게 중요시 안 했기 때문에 제도가 발전하지 못한 점이 이제 동양 문화가 서구 문화한테 말하자면 밀리게 된 겁니다. 이제 문화의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는 동양 문화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투쟁하고 그 유목 투쟁을 하다 보니까 뭘로 해결하느냐면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중심 문화다 이렇게 이제 저는 봅니다. 근데 동양은 하늘이 농사를 하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농사가 폐롱하느냐 풍년되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하늘에 대한 감사 예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중심 문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하긴 한데 나는 이제 지금 볼 때는 둘 다 필요하긴 한데 바탕에는 유교 문화, 동양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제도적인 것은 보완을 하고 또 포함해서 서구것을 받아들여야지. 이건 법으로 아무리 법이 만 개를 갖다 법 조항을 만들었어도 그걸 피해 나가려고 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을 중요시하는 것이 유교 문화다. 그 인격의 기본 인격이 군자요. 그리고 군자의 스승이 되는 인격이 성인이고. 그러니까 성인 군자를 기본으로 하는 학문이다. 무슨 죽어서 천당이 그런 어떤 말하자면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고생한다는
그러한 어떤 그 물리적인 무슨 고통이나 이런 것이 무서워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격을 최대한으로 믿고 인격을 최대한으로 인정하는 문화가 인격 문화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최후의 법인데 사회가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런 문화 저런 문화 다 하다 보니까 법은 필요하지만 법이 기본이 돼서는 아닙니다. 장점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농경문화 소의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괴사는 길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뭐 선함은 이롭고 선함을 이루고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설명하자고는 한이 없고 끝이 없고 또 이건 말하자면 64개 공부할 때 이제 해야 할 문제고 요건 이제 단사가 이제 공작에서 하시는 거고 그 해 모양이 험이동이다. 험은 뭐예요? 험은 물이 험하다고 그랬죠. 강뼈가 험해. 구덩이에 물이 있으니까 험악하잖아요. 수해를 이번에 보니까 뭐 사람들 많이 했더라고요. 물구덩이 그게 험이에요. 그리고 험해서 동은 뭐예요? 동은 진뼈가 진동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힘 있게 밀고 올라가는 게 진뼈니까. 그래서 동이진이라고 험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동이 면허험. 그래서 거기에 진을 진뼈를 통해서 험한 것이 이제 낮춰지는 거예요.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태가 풀려서 해괴라고 합니다. 그 모양을 설명한 것이 첫째 줄이고, 그 다음에 이선함 어쩌고 해 이선함 이렇게 나오면은 그 괴 말씀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 두 줄, 석 줄, 6줄까지는 그 말씀을 괴사를 푸는 거고, 그 첫째 줄은 괴 모양을 풀어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단사는 그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그 말 설명한 마지막은 천지해의 내우작하니 내우작하야 하며 내우작이 백과 초목이 개 갑타트나니 해짓이 백의제라. 여기에 이제 의미가 좀 해의 시간적 의미가 크다. 근데 그 해의 시간적 의미의 현상은 뭐냐면 천지가 해동이 되고 풀려서 내우가 비도 오고 우레도 치고 해서 봄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작하야 내우가 작하고 내우가 작해서 백과 초목이 100가지 과실과 초목들이 많은 초목들이 다 씨가 갑탁은 씨가 터진다 이거. 씨가 싹이 튼다. 이게 튼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싹 튼다는 갑탁이에요. 갑탁. 그게 싹 터서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이 이렇게 막 해방해서 풀려 나오는 그러한 시간적 의미성이 크더라. 이렇게 이제 단사에서 결론을 냈고, 이 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상징성은 내우자기 해니, 우레 밑에 물 이것이 해괴를 이루어서 해괴가 되었으니 군자 이하야 사과 유지하나니라. 죄는 사하고, 그러니까 만물이 사랑의 힘으로 싹이 트고 백과 초목이 싹 터 나오니까 사랑의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군자가 이러한 탈교의 의미를 살려서 죄를 사해주고 사과, 유죄, 죄가 아주 용서받을 수 없는 것만을 여기다 감옥에 가둬라. 유죄라는 그런 의미. 이제 그러한 괴 중에서 세 번째가 근데 괴하고 매우작인데 여기 육사면에서는 뭐 부차승 치구지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지고 또 탔다. 짐을 등에다 지고 또 탔다. 지금 같은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 타잖아. 배낭 짊어지고 차 타잖아요. 지금 같은 얘기인데 이거는 짐을 실어도 될 거를 등에다 냈다는 얘기예요. 지고 그다음에 말을 탄 거야. 그러니 이게 행세를 보면 뭐 도둑놈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치구지라. 도둑을 말하자면 보물을 아주 중요한 걸 등에 지고 그리고 말을 타고 가니까 이거 도둑놈이 아니면 도둑을 부르는 놈이야. 그러니까 도둑을 초청하는 놈이라는 거야. 그래서 치구지라고 하는 얘기는 도둑이 이르게 되나니 그러니까 뭐 귀중한 물건 짐을 아예 뒤에다가 실으면 될 걸 말이지 그걸 등에다 메고 말을 타고 가니 저거 얼마나 귀중한 건가 하고 이제 도둑놈들이 저는 도둑물건 뺏으려고 할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치구지라는 말은 도둑을 부르는 처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르게 잘 하더라도 정이라도 일하리라. 그런 행색을 했으면 아무리 아주 굳게 지키고 또 바르게 행동하더라도 인색하라. 불편한 것을 겪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상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부차승 이것도 역가취해야 돼. 역시 도둑질 안 했으면 하여튼 추한 짓이다 이런 얘기. 추할 짓이에요. 이것도 또한 추한 일이며 치융 이게 여기다 이건 죄융자죠. 북쪽 오랑캐 융자죠. 오랑캐융. 여기다가 조가패를 붙이면 조가패변에다 이자를 쓰면 그야말로 도적적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도적이란 말이에요. 나로부터 내 스스로가 그러한 행색한 내 스스로가 도덕을 초청하는 격이다. 초치하는 격이니 우수구리요. 또한 누구를 그러니까 수구니까 누구 숫자니까 이거는 누구를 원망하리요 이런 얘기예요. 누구를 탓하리요. 누구를 허물하리요. 허물 숫자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을 공자 말씀하시기를 자격자 역을 지은 자가 도덕을 알 수 있도다. 도덕을 아는도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말하기를 부차승이라 치구지라 하였으니 바로 이것을 자격역을 쓰신 분이 도덕을 안고 있는 이렇게 했으니 부야자는 진 것은 소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도둑이나 또는 노동을 해야 될 이러한 말하자면 학문이 적은 그러한 사람이 이제 하는 일이 말이에요. 소인이 일이요. 승하자는
요거 이제 소인 군자는 이렇게 구별을 해놨는데요. 군자의 도구다. 타는 것은 군자의 도구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군자의 기업, 군자의 그 기구다. 소인이 그러니까 등에다 짊어지고 군자의 기구를 군자의 차를 구스레를 말을 찾는지라. 이거는 누가 봐도 무언가 가져가는 해서 도둑이 그것을 뺏을 생각을 하게 되며 뺏을 것을 생각하게 되게 되고, 또 저런 모습은 윗사람을 말하자면 함부로 대하고 거만하게 하고 아랫사람을 폭력으로 횡포를 할 것이, 그러한 소인의 자세이 도적이 그걸 정벌하려 생각을 할 것이다. 4번이라면 벌은 정벌을 벌잖아요. 7벌자. 저거 뺏고 탈취하고 또는 쳐버리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무력의 욕심을 내서 도둑질해가는, 또 도둑을 말하는 끌게 하는 이러한 그러한 것을 한 모습을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역을 지은 분은 도적을 그러한 분이구나. 그래서 만장이 회도며 무엇인가를 감추고 거들먹거리는 것, 이것이 만장에 거들먹거리면서 무언가를 감추고, 그것은 도적을 내가 도둑맞을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며, 야용의 회음이라, 이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죠. 얼굴을 가다듬는, 얼굴에 화장을 아주 심하게 해서 하는 것은, 그리고 얼굴 다듬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 남편한테 잘 보이려면은 화장을 남편이 원하면 하게 할 수 있겠지만, 다 나가려는데 이제 화장을 하면 남편한테만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한테도 잘 보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게 회음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마음 한구석에 음탕한 것의 있음을 가르쳐주는 증세가 가르치는 모습이다. 회음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도적이 말한 모든 감추는 것 같은 것을 보이고 거들먹거리고 좀 이렇게 저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스스로 도적을 터치하는 일이고, 얼굴을 가다듬는 일은 다른 남자를 말하자면 남자의 음탕한 마음이 생기도록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거를 인도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설명을 그 예를 들어 설명하신 거예요. 부차승 치부제라고 한 말은 바로 도적을 퇴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탐내는 도적을 이제 자초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인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초하는 일이다. 화는 자초에 의해서 하는
두 문장은 불출호정부터 이 두 문장을 통독을 하고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구장이 괴효사를 말씀하고 있는 괴사 부분에서 구장이 상당히 색다른 부분이다. 괴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수는 어떠한 논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구장이 매우 중요하고 다른 부분하고 다른 수가 등장합니다. 그게 물론 양효를 아까는 양효를 9, 음효를 6 해서 수가 사용되었지만 그 수의 논리를 공작해서 구장에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괴효 논리로 괴와 효에 대한 논리로 되어 있는 것이 주역이지만 그 배경에는 그 속에는 하도낙서의 수리 논리가 그것이 그 안에 뿌리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숫자가 나오니까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몇 자 어려운 자가 빼놓고는 다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에 나오시면 그리고 이제 아까 나눠드린 것 같은데 50가지 수가지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3쪽에 대연주 조직 요 부분을 볼 때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성독 두 문장 성독해 해야지. 불출호정 아까 불출호정 그다음에 자원 사절자. 불출호정이면 시작. 불출호정이면 무라니 자원이 소세야 즉